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인핑크롤 박사랑 마케터? 마케츠 마케터입니다. 와. 오늘 이렇게 연말을 앞두고 현진이가 같이 라이브를 하게 됐는데요. 연말 맞이하신 소감이 어떠신지? 아, 요즘 날이 너무 추워서 감기에 감기에 네. 고생을 하고 계신가요? 맞아. 맞아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저희가 오늘 또 준비한 주제가 뭐죠? 저희 오늘 실무자들만 아는 이제 네이버 쇼핑 검색 운영 꿀팁을 가져왔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네이버 쇼핑 검색 파워링크는 어떻게 보면 좀 쉬워요. 왜냐면은 어쨌든 키워드를 넣으면은 그거대로 노출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좀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러니까 어렵진 않은데 그런데 이제 쇼핑 검색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마케터들도 좀 어려워하시는 분도 많고 이게 굉장히 좀 손이 많이 간다고 해야 되나? 작업 자체가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실무자들만 아는 쇼핑 검색 꿀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쵸. 아무래도 그래도 네이버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뭐 다른 매체들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낮은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쇼핑 검색 그 중에서도 조금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 뭐 키워드 등록을 해도 이제 뭐 카테고리에 맞지 않으면 뭐 이제 노출이 안 되거나 이런 식의 좀 제약이 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요거 관련해서 꿀팁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중에도 중간에 뭐 궁금하신 거나 뭐 컨설팅이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채팅으로 편하게 말씀 주세요. 네. 네.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보통 기본적으로 광고를 진행하시게 된다면 네이버 SE 이본이 빠질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소비자 입장으로 봤을 때도 네이버에 상품을 구매하게 되면서 굉장히 이점이 많습니다. 사실 포인트점이 되게 많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 쿠폰처럼 할인 혜택이 많고 그 스마트 스토어 상단에 보면 쿠폰이 다 있잖아요. 선착순으로 주는 이런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좋고 아니면 가격 비교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점이 많아서 네이버 쇼핑의 이용자 자체가 엄청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만큼 온라인 구매에 대한 타깃 분포도가 타 매체보다 훨씬 높으니까 보통 이제 온라인 쇼핑, 이커머스 계열의 효율이 좀 좋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파워링크보다는 입찰가가 높은 걸 좀 뭐 감안하고 쇼핑 검색에서 효율을 올리고자 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 그렇긴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커머스 분들은 보통 이 쇼핑 검색 쪽으로 많이 진행하실 텐데 그러면 저희가 일단 쇼핑 검색을 진행하려면은 좀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카테고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카테고리. 이 카테고리가 사실은 저희가 관리하는 영역은 아니고 이제 등록하실 때 이제 상품 연동을 하실 때 그때 아마 잡히는 카테고리일 텐데 이 카테고리 제가 맞지 않으면 노출이 안 돼요. 저희가 맞지 않으면 그리고 오히려 이 카테고리 같은 경우도 제가 예전에 발표 다른 분을 들었을 때 예를 들어 뭐 뻥튀기 이런 게 있으면 뻥튀기를 과자로 분류하느냐 빵으로 분류하느냐 이거에 따라서도 은근히 그 전환위에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카테고리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노출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매출 높게 나올 수도 있고 낮게 나올 수도 있고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잘 맞게 매칭을 시켜야 한다는 거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이제 쇼핑 검색을 이제 뭐 세팅을 하고 왔었는데 제가 또 가지고 있는 그것 중에 하나가 생활용품 업종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계단에 까는 그 미끄럼 방지 그 테이프 그거를 이제 같은 상품이라도 이제 미끄럼 방지 테이프라고 치면 이제 뭐 관련된 키워드를 싹 뽑아내기 위해서 뭐 미끄럼 방지 뭐 관련 그 검색어에 미끄럼 방지 스티커나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또 많아요. 근데 솔직히 같은 의도를 가진 제품들이고 다 비슷하잖아요. 근데 키워드별로 이제 조금 다른 게 미끄럼 방지 테이프는 뭐 기타 안전용품이고 미끄럼 방지 스티커는 또 다른 뭐 욕실내 안전용품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카테고리가 나뉘어요. 복잡하네요. 네, 키워드별로 이제 카테고리가 다 나뉠 수 있음을 미리 이제 인지를 하시고 직접적으로 쳐보시면서 이제 내가 등록할 키워드의 카테고리가 내 제품과 맞는지 먼저 여부를 확인하시고
등록하시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건강기능식품도 특히 아무래도 종류가 진짜 많아요. 뭐 오메가3도 있고 뭐고 비타민 거 엄청 많은데 저도 예전에 한번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봤는데 광고주님이 이제 그 좀 잘못 설정을 해주셔가지고 이게 또 건강기능식품으로 좀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세부적인 걸로 빠질 수가 있는데 그렇게 잘 안 해놓으셨던 거죠. 노출이 안 됐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런 카테고리 부분이 잘 돼 있어야 나중에 저희가 품질에서 좀 연결이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한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일단은 제품과 직접 연관되는 키워드인지를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예시를 들자면 일단 제품에 맞는 딱 소고에 맞는 노출명이 되어야 되고 소고가 맞더라도 광고 내에서 이제 운영하지 않는 키워드일 수 있으니 검색해서 확인 후 진행되어야 합니다. 제가 위에 이제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미끄럼 방지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제 미끄러움 방지 뭐 이런 방지. 식으로 뭐 테이프 뭐 이렇게 또 키워드를 따로 또 추출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식으로. 그쵸. 근데 이제 뭐가 안 됐었더라? 뭐 미끄럼 안전 테이프 약간 이런 식으로도 키워드가 검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막상 쳐보면 광고 지면이 없어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저희가 등록하면 광고 지면으로도 이제 뜰 수는 있지만 그거는 불명확하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웬만해서는 이제 키워드 테스트할 때는 뭐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웬만해서는 안 하는 게 낫다. 왜냐면 그렇게 광고 지면이 없는 정도의 키워드면 거의 노출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신다면 이런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광고 지면에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면이 없는 게 은근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제품과 직접 연관되는 키워드니까 예를 들어 사과면 뭐 당도 높은 사과가 있을 거 있고 뭐 고당도 사과가 있을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또 검색했을 때 또 안 뜨는 구자일 수도 있고 한데 쓸데없이 출가를 높여놓으면 거기가 어차피 노출 안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낭비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소고에 맞더라도 광고 그냥 되지 않는 키워드인지는 다 검색을 해보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죠. 3번. 다음은 저는 우선순위 키워드 선별. 요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뽑아보면 이제 고효율 키워드, 뭐 저효율 그쵸. 키워드 이런 식으로 다 이제 키워드의 어느 정도 성과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제 분류를 할지 키워드별로 이제 선별을 해서 그룹핑을 따로 작업을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맞죠. 키워드들도 사실은 저희도 키워드를 뽑을 때 하나의 키워드만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엄청 뽑거든요. 그냥 좀 검색해봐가지고 노출량이나 클릭량 이런 거 확인했을 때 우선순위 키워드를 좀 선별해가지고 그룹도 여러 개 한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화는 어느 거 나오는지 체크해보고 안 나오는데 뉴스마커 그럼 끄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면서 진행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써야 합니다. 그렇죠. 네. 혼자서 관리하기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혼자 관리하기 사실 어렵고 이 키워드 선별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앞서서 사과로 예를 들었는데 사과에 들만한 게 굉장히 많아요. 무농약, 뭐 고당도, 당도, 아삭아삭한, 뭐 애기도 먹을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거 중에서 뭐가 좋은 키워드인지는 사실은 집행해봐야 아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손이 많이 가다 보니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데이터를 통하면 아주 쉽게 진행할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네. 소구에 좀 맞는 애가 자사에 이제 타사와 경쟁되는 그런 장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키워드 또한 이제 노출이 안 되고 뭐 입찰가가 너무 비싸더라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선순위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KPI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좀 우선순위 키워드로 따로 선별을 해서 따로 관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보통 이제 키워드를 발굴을 할 때 그냥 쇼핑 검색에 내가 팔고 있는 뭐 상품을 쳐요. 사과면 사과라고 치면 보통 그 쇼핑 검색 1, 2위에 있는 애들이 쓰는 키워드를 쭉 보다가 보고 하서 그러면서 엑셀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거 써먹고 이거 써먹고 저희한테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사실 벤치마킹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키워드를 선별하면은 그래도 이거는 어느 정도 노출과 클릭은 보장된 키워드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용하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타깃 키워드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조금 예시를 들자면 화장품으로 예시를 드릴게요. 그렇죠? 뷰티 쪽이라면 이제 예를 들어 50대 여성 타겟인 제품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보통 노화 방지, 뭐 주름, 뭐 기미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타겟이 고민할 만한 그런 소구를 좀 많이 두는 게 좋죠.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일반적으로 사실 화장품의 이런 그 보습 성분은 다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혼용해서 다 써도 상관이 없어요. 노화 방지도 사실 이제 보습이 잘 돼야 맞아요. 주름도 안 끼고 이런 그치 거니까. 그치 맞지. 그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좀 소구를 좀 넓히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 그 탈모 샴푸라고 치면은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50대 남성이에요. 그럼 뭐 탈모 방지 뭐 모발 뭐 윤기 모발 뭐 증진. 빠지지 않는 맞아요. 그런 식으로 많이 좀 하시죠.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예를 들어 30대면은 그런 거 고민이 없어요. 그러면 사실 윤기 아니면 뭐 기름기 제거 아니면 뭐 두피 뭐 보강 그러니까 뭐랄까 뭐 비듬 수분 방지 뭐 뭐 그런 그런 식으로. 식으로 그럼 향기 좋고 뭐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사실은 그 효과 쪽으로 가는 게 좋아서 이런 거는 타겟 키워드를 좀 특성을 해가지고 진행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렇죠. 무조건 그냥 소구에 맞게 장점만 나열하는 것보다는 맞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좀 많이 키워드를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두 번째로 좀 기본적인 그 쇼핑 검색의 그 세팅에 관한 좀 팁을 좀 알려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는 한번 좀 쇼핑 운영, 관리에 대한 팁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만약에 효율이 안 나오면 보통 어떻게 먼저 좀 진행을 해보면 좋을까요? 라고 여쭤보시는 광고주분들이 많은데 일단 CTR이 만약에 낮다라고 하시면 썸네일이나 소재를 먼저 변경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변경을 하는 게 좋냐? 라고 하면 이제 제품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타사와의 썸네일 배경을 고려해서 한번 바꿔보는 거죠. 전체적으로 저희가 네이버 쇼핑 검색 같은 경우에는 타사가 짜르륵 나오잖아요. 뭐 5개, 6개, 뭐 7개씩 막 이렇게 한 군데서 다 비교가 되는데 그러면 그 타사의 썸네일들이 전체적으로 뭐 밝으면 저희는 어두운 배경색을 쓴다든지 반대로 타사의 배경색들이 다 어두우면 저희만 밝은 색을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배경의 색을 조금 더 튈 수 있게 하시는 것도 좋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이렇게 썸네일이나 소재 변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뭐 물고기가 있어요. 근데 물고기 하나를 그냥 찍어놓은 사진은 사실은 임팩트가 없거든요. 근데 그 물고기를 무슨 약간 농부가 아니고 어부가 들고 있거나 얘를 썰어가지고 예쁘게 이렇게 해놓으면은 사실은 맛있어 보이니까 더 손길 가고 그러다 보니까 농수산물이나 식품 쪽은 굉장히 썸네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뷰티 쪽도 사실은 그 모델이 좀 예뻐야 돼가지고 이제 모델이 이렇게 하고 있고 약간 이러면은 이렇게 그냥 크림 하나 있는 것보다 모델을 이렇게 바르고 있으면 약간 조금 더 눈길이 가서 예쁘다 하면 클릭하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좀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 썸네일이나 소재를 좀 변경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저희 전에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품질에서도 동일하게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쵸. CTR이 훨씬 더 좋아지니까 솔직히 품질 지수에 또 중요한 거는 클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썸네일 같은 경우는 좀 고려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그냥 패키징만 사진으로 넣으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사실 그것보다는 패키징을 열어서 직접적인 상품을 꺼내놓는 게 더 썸네일에는 더 적합한 소재인 것 같다. 맞습니다.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까 그 품질수에 나왔는데 사실은 네이버 SEO가 안 돼 있는 최적화가 안 돼 있는 경우는 상품의 품질수가 좀 낮긴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제가 보통 이제 생활용품 업종 같은 경우에 네이버 SEO에 등록이 굉장히 많이 돼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네이버 SEO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냥 등록만 해도 상품의 품질 지수가 막 한두 칸으로 떨어지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자체 제작 상품이라거나 뭐 이런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쇼핑 검색대에 잘 등록도 안 되어 있어서 그런지 등록하자마자 품질 지수가 막 1, 2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세팅의 문제가 아니라 솔직히 이제 네이버 자체 최적화 문제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는 어떻게 좀 상품을 오래 유지하면서 좀 길게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제 제작 키링 이런 거를 맨 처음에 딱 시작했을 때 이렇게
품질 지수를 어떻게 하더라도 너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음. 지금은 그래도 저희 거의 풀칸 정도 많이 유지하고 어떻게 하셨죠? 거의 1년 가까이 이 상품을 이제 계속 바꿔오고 이야.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저희 경쟁 업체도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최적화도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스마트 스토어 내에서도 좀 반응도 좋고 품질 지수도 괜찮아지더라고요.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연동 네. 사실 이것도 굉장히 연동이 좀 잘 돼 있고 SEO가 잘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좀 계속 손을 봐야 좋아지는 영역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대행사한테 맡기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지작 상품에 조금 좀 시중에 없는 거 이런 거 하실 때는 꼭 한 번 더 체크를 하시면서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그냥 만약에 이제 시중에 잘 없는 상품을 판매하신다고 하시면 그냥 감안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품질 지수가 낮더라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맞아요. 하고 근데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이제 상품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스마트 스토어 내에 이제 등록 부분에서 어느 정도 누락이 되어 있는 경우도 품질 지수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등록도 굉장히 이제 좀 세밀하게 좀 다 체크를 하셔가지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궁금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품질수 얘기를 좀 들어와서 근데 만약에 우리가 품질수가 총 8칸인가 7칸인가 7칸이잖아요. 7칸인데 이거가 만약에 너무 낮아요. 그럼 혹시 현진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별의 별 걸 다 해봤거든요. 보통 이제 삭제했다가 다시 재생성을 하면 이제 4칸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맞아요.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다음 날에 원복이 되고 자주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 제가 진짜 하루에 한 번씩 했었거든요. 근데 이러면 재생성되어도 4칸에서 시작되지 않고 뭐 3칸 뭐 이렇게 고정되어서 시작을 하게 되더라고요. 블랙리스트에 네, 써야 네. 되네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요거를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좋지는 않다. 그래도 가끔 한 번씩 이제 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했을 때 좀 효율을 봤던 그런 케이스는 있기는 했어요. 근데 사실 그냥 좀 시간을 길게 잡고 좀 그쵸. 꾸준히 관리를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쇼핑 검색은 정말 오래 해봤지만 느낀 점은 이거는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게 아니고 좀 오래오래 지켜보면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 입찰가 설정을 할 때도 무조건적으로 고정해서 뭔가 3채로 이렇게 때려놓지 않고 조금씩 올리면서 이렇게 반응을 좀 보는 거야. 노출 순위를 보면서 그렇게 하면서 해야 좀 효율이 잘 나오는 매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좀 꼼꼼한 마케터를 만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끼리 약간 그 말이 있어요. 쇼핑 검색은 진짜 시간 투자할수록 효율이 나온다고. 맞아요. 네. 진짜 너무 리소스가 너무 많이 들어요. 이거 효율을 내려면 진짜 좋은 상품 아니고서야 진짜 너무 리소스가 많이 들기 때문에 좀 저는 시간 여유를 좀 많이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그게 조금 어려우시다면 대행사를 이용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지샘님께서 이제 저희 요즘에 쇼핑 난이도가 엄청 올라간 것 같다고 이제 공감을 해주시는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완전 레드 오션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여기 나왔네. 품질수가 낮다면 재생성. 하지만 반복되는 경우 아예 고정. 낮게 고정. 낮게 고정. 4번. 다음은 쇼핑 검색 키워드화인데요. 전환에 따라서 효율이 낮는 키워드를 좀 그룹별로 관리해서 개별 키워드를 통한 입찰가를 최적화하는 이 과정인데 좀 말로 쉽게 설명하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고당도 사과, 맛이 좋은 사과, 아삭아삭한 사과 이런 식으로 그룹을 다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근데 이거가 좋은 게 그래도 나는 키워드에서만 난다요? 10개의 키워드 세팅하면 이상하게 한두 개에서만 나요. 그래서 잘 만들었는데 하고 끄고 이제 그 2개만 계속 전환 키워드 나오고 저희도 새로운 걸 또 발굴하고 그래서 대행사가 힘든 거죠 이게. 시간 투자가 진짜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쇼핑 검색의 키워드화라고 하는데 요거를 약간 파워링크처럼 만드는 거예요. 전환 키워드만 확보될 수 있게끔. 그래서 이게 그냥 제외 키워드를 통해서 볼 수도 있지만 저희는 보통 이제 다차원 보고서에서 이제 엑셀을 뽑아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좀 키워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면서 그룹핑 작업을 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아니 이게 괜찮아요 지금?
아 감기 때문에 지금 감기로 해서 빨리 네. 소재 하나 지어주세요. 감기에 좋은 감기약. 다음은 이제 입찰 가중치. 네. 입찰 가중치는 사실은 좀 개인마다 다르긴 한데 입찰가를 VAT 미포함 값으로 잡기 때문에 설정한 대로 비딩을 원한다면 70에서 80%로 추천을 보통 하는데요. 요거는 제가 적은 거라서 요 부분은 제가 적은 거거든요. 이거는 제 개인 그 어, 관리법입니다. 꿀팁. 그러니까 그거인 것 같아요. 이제 VAT 미포함해서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입찰이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00원으로 설정했으면 더 나간단 말이에요. 네. 100원보다. 그래서 난 진짜 100원에 나가고 싶은데 그 언저리에 나가고 싶은데 라고 하시면 입찰 가중치를 저는 한 80% 정도로 잡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이제 다 나가지 않으니까. 네, 제가 딱 생각한 그 정도로만 이제 나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쇼핑 검색은 키워드마다 이제 입찰가가 또 맞아요. 상이하니까. 요거를 저희가 사실은 입찰가가 예를 들어 한 3,000원이다 하면 한 번 클릭 때 3,000원이면 좀 비싸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현재님이 말씀 주신 대로 하면은 이제 이 값 자체가 미포함을 잡기 때문에 3,000원으로 나가고 싶으면 애초에 100%가 아니라 70에서 80%를 좀 줄여놓으면은 이제 그만큼 VAT가 이제 붙어도 좀 이제 안정권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2차 가중치는 좀 개개인별로 좀 다르게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저 텀블러에 물 좀. 드세요. 여기 죽어가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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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지고. 물한번 드시죠. 따뜻한 물로 받아갈 거였어요. 그러면 현지님이 이제 물을 한번 드시는 동안 제가 한번 더 말을 해보자면 물론 디바이스별로 나눌 수 있겠지만 입체 가중치에서 MO 모바일은 120 그리고 PC는 80으로 관리에도 사실은 뭐 모든 상품이 다 이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는 보통 진행할 때 모바일에서 더 팔리는 경우가 많아요. 쇼핑이 약간 좀 저희가 핸드폰으로 쇼핑을 많이 하지 보통 회사에서는 컴퓨터를 하긴 하는데 되게 편하잖아요. 결제가 핸드폰이. 그러다 보니까 좀 모바일의 가격대가 좀 더 드는 편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쵸. 약간 B2B가 아닌 이상 이제 보통 다 모바일로 보시니까 그냥 이제 PC의 가중치를 많이 낮추고 모바일의 가중치를 더 높이고 하는 식으로 굳이 그룹핑을 분리하지 않아도 이렇게 관리해도 크게 문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씁니다. 네. 그러면 한번 쇼핑 검색 노출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일단은 전 최저 입찰가보다는 클릭이 발생될 수 있는 입찰가를 설정해서 유효한 데이터를 확인 후에 적절한 입찰가 설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이걸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예를 들어 최저 입찰가가 50원이잖아요. 근데 사실 50원으로 모든 상품을 깔아놓을 수 있죠. 가능한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노출도 없고 클릭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다들 높게 하는데 우리가 노출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초반에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예를 들어 객단가를 보고 보통 산정을 하는 편인데 예를 들어 1,000원이라고 치면은 그 1,000원을 걸어놓고 한번 그럼 클릭이랑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러면 요 정도 했었을 때 내가 1,000원 정도 걸었을 때 노출량 클릭이 얼마나 나온다. 그리고 뭐 데이터 이렇게 잡혔다 하고 그럼 좀 더 올려봐도 되겠나? 아니면 좀 더 내릴까? 이렇게 약간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좀 적절한 입찰가 성적이 굉장히 좀 중요해가지고 쇼핑 검색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근데 보통 이제 그냥 무조건 보통 이제 초입자분들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등록만 하면 다 되시는 줄 아시니까 이제 저희가 순위 경쟁은 다 이제 입찰가 경쟁이잖아요. 맞아요. 돈을 더 높게 버는 사람들이 순위권에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는 상순위를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상순위로 노출이 돼야지 그만큼 키워드가 잡히는 것도 많단 말이죠. 그걸 한 다음에 테스트 기간 한 2주 정도 소요한 다음에 좀 최저에 가깝게 좀 많이 낮춰서 따로 진행을 하는 걸 좀 제안드려요. 다음은 이제 좀 불필요한 키워드 노출되는지 확인 후에 제외 키워드 등록. 사실 쇼핑 검색은 거기에 꽂힌 제 생각에 제외 키워드 등록이라고 보거든요. 제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 굉장히 많이 잡히잖아요. 그쵸. 경쟁사 키워드도 잡히고 맞아요. 생각도 못한 키워드도 잡히는데
근데 제어 키워드 설정이 한계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무작정 그냥 하지는 않고 노출 순으로 일단 뺀 다음에 진짜 얘는 우리 자사와 상품에 너무 이제 거리가 멀다 이러면 제외를 하고요. 그다음에 경쟁사 키워드라도 거기서 전환이 나면 저는 안 빼요. 비용도 아마 적을 거란 말이죠. 근데 비용이 너무 많고 이제 뭐 전환을 한 건도 안 일어났다 아니면 전환율이 너무 낮다 이러면 빼겠다만 저는 비용을 많이 안 탔다면 경쟁사 키워드라도 저는 안 빼요. 저도. 어쨌든 전화이 나면 됐죠 뭐. 저희가 뭐 노린 것도 아니고요. 뭐 노출 깨끗이 됐나 보죠 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이제 이런 노출 순으로 보거나 비용 순으로 보거나 아니면 전화 경쟁사 키워드나 이런 거 여러 가지 보면서 좀 제일 키워드를 등록하는 것 같아요. 진짜. 다음 그리고 이제 좀 리뷰가 쌓이면 쇼핑몰에서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리뷰 그리고 찜수 구매수 이런 거가 사실은 저는 솔직히 네이버 쇼핑을 이용할 때 이런 리뷰를 가장 많이 보긴 해요. 리뷰 평점 찜수 구매수 흐름 이거는 이제 좀 나쁜 데 행사를 가셨거나 아니 광고 직접 운영하시면은 요거를 확정해서 안 해놓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 우리는 영건이어서 노출될 게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다 보통 노출을 시킵니다. 영건이면은 뭐 한 건에 만들기에 노력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꼭 이 확장 소재는 꼭 사용을 해주셔야 사람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저는 만약에 쇼핑 검색을 하실 거라면 기본적인 이런 내부 컨디션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무조건 뭐 되겠지라고 하시는 거는 좀 저는 비추천하고요. 적어도 이제 리뷰에 어떠한 뭐 이제 그런 바이럴적인 걸 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확장 소재가 나와서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그 위에 저희 소재 위에 있는 약간 주황색으로 써있는 글씨가 있어요. 그게 바로 그 홍보 문구라는 곳인데요. 홍보 문구도 사실 저희는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보통 많이 쓰는 게 선착순 특가 그리고 뭐 언제까지만 쓰는 이벤트나 아니면 할인 쿠폰 증정. 요즘 스마트 스토어는 무조건 할인 쿠폰 보통 초반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초입을 다 넣고 뭐 리뷰가 증명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많이 써서 사람들한테 좀 어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홍보 문구를 어떻게 쓰냐면 이제 자사의 어떤 뭐 이제 소구점을 쓴다기보다는 이제 요거를 굉장히 많이 쓰겠지만 저는 그거 안 쓰고 예를 들어 택배 뭐 당일 배송이 가능하면 맞아요. 그런 거 쓰고 또 이제 뭐 할인율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보통 쓰는 것 같아요. 좀 후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경쟁 제품이 이렇게 5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왜 우리를 선택하냐 아니면 뭐 금방 필요하면 또 당일 배송을 사겠고 안녕하세요 요즘 품질 지수가 잘 안 오르는데 잘 오르는 꿀팁이 있을까요? 꿀팁 다 설명했는데 잘 오르는 꿀팁은 저는 솔직히 팁은 없고 그냥 열심히 계속 관리하면 오르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신경 쓰고 계속 변경하고 그럼 잘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제일 키워드나 이제 노출을 좀 관리를 하고 그리고 클릭률에 대한 아무래도 그 성과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품질 지수가. 맞아요. 전 그 부분을 일단 중점적으로 좀 많이 하고 키워드를 좀 잘 뽑아내서 하는 것 같아요. 키워드마다 또 상품별로 이제 품질 지수가 또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키워드나 이제 계속 관리를 하면서 입찰가 조정해보고 이러면서 관리를 하면은 어느새 품질수가 올라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환도 나와야겠죠. 그래서 확장 소재가 활용이 필요하고 마지막은 한 말씀 주시겠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죠?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상품을 1,000원 입찰가 올려놨어요. 근데 1,000원에서 근데 잘 팔려 2,000원 올려도 될 것 같아. 근데 이거가 그냥 단순히 2,000원이 아니라 그냥 노출을 우리가 검색했을 때 경쟁 상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2,000원은 여기 있고 난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내가 올라가는데 얘랑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잽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가격이나 제품 퀄리티를 확인하고 여기로 바로 올라갈지 아니면 조금씩 올라갈지 이거에 대해 결정해야 된다는 말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순위권을 입찰가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정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근데 사실 이제 저희한테 메리트가 없는 경쟁사랑 붙어봤자 맞아요. 오히려 저희는 클릭만 이제 CPC만 그냥 맞아요. 팔리고
맞아요. 빈털터리가 된 채로 다시 내려오고. 전화는 없고 그러면 원래 손해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가 이제 경쟁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라는 수준의 이제 경쟁사를 좀 추려서 거기 순위권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뭐 미끄럼방지 테이프 말씀해 주셔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미끄럼방지 테이프를 사고 싶어요. 근데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1위가 9,000원에 팔고 있어. 싸요. 근데 우리는 2만 원에 팔고 있어요. 근데 요거를 내가 2만 원까지 줄까? 과연?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죠. 어쨌든 가격에서 밀리면 안 산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또 리뷰도 없어. 그러면 리뷰 빵에 2만 원짜리 미끄럼 방지를 타느냐, 리뷰 999 플러스인에 9,000원짜리를 사느냐는 당연히 저는 위를 살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무작정 올린다기보단 뭔가를 내가 올라가려면 위에 경쟁사들이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난 뭘 수정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좀 조정하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거 경쟁 없이 이제 그냥 들어갔다가는 CPC만 이제 맞아요. 털리고 이제 빈털터리가 되어서 이제 다시 이렇게 내려오고. 그렇죠. 저 이제 어느 정도 꿀팁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 벌써 30분이 다 됐네요. 대박. 아, 다들 이제 연말 연시니까 퇴근하셔야죠. 오늘 불금이자니까 마지막 불금 아니에요? 그렇죠. 오 진짜요? 2024년 마지막 불금이에요. 아 맞네. 끝났어요. 아, 불금에 저희와 함께 해주신 45,000명의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리 해피 뉴 이어 하시고요. 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들어가 더 보겠습니다. 좋은 컨텐츠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MP 글로벌 박사만 마케터 박현지 마케터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미리미리.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